자, 오늘은 초풍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갑시다. 워낙 유명한 기술이고 철권의 랜드마크 같은 기술이라서 철권을 안 하는 사람도 초풍이란 무릎은 알죠. 그냥 초풍이 무릎이야. 응, 만물 무릎설. 철권은 무릎이란 말 들어봤죠. 자, 지금 뭔 소리 하니? 자, 뻘소리 그만할게요. 아무튼 초풍이란 기술이 전통적으로 워낙 사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그렇죠 이러고 말아요, 사람들이 그냥. 자, 그래도 우리가 초풍을 못쓰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올바른 대처는 할 줄 알아야겠죠. 오늘 가르쳐드릴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초풍 기본 스펙부터 알아봅시다. 최속 발동은 14인데 일반적으로 15로 나가요. 14로 사용 가능하긴 한데 너무 어렵고 흔치도 않아서 우리는 15라고 상정하고 설명할 거예요. 가드 했을 때의 이득은 플러스 5, 즉 우리한테는 마이너스 5겠죠. 피해지는 방향은 시계 방향인데 결코 쉽지가 않아요. 시스템상 초풍은 사실 시계로 거의 확실하게 피해지는데 이게 왜 안 피해지냐면 대초 외초라서 그래요. 이게 축버전이라는 개념인데 대쉬하면서 내가 친 횡신이 무효화된 거예요. 이 횡이동에 대한 개념은 제가 간략히 설명한 적이 있는데 횡이동 관련해서 좋은 팁이 될 거예요. 시간 되면 한번 봐보세요. 오늘 본격적으로 알려줄 내용은 초풍 가드 후 상황이야. 필드에서 초풍 가드 했을 때 가드백이 너무 커서 솔직히 마이너스 5인데 딱히 불리해 보이지 않는단 말이지. 근데 사실 여기에 함정이 있어. 이제 양산형과 정통파 풍진율을 가릴 수 있는 것이 발음 어렵네. 이 오프레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갈리기 시작해요. 초풍 가드 시키고 다시 제자리 초풍. 이게 풍신류 모든 심리의 시작이자 기반이라고 봐도 돼요. 이때 기본적으로 초풍은 가만히 있으면 닿지 않아요. 근데 이때 기술을 내밀면 히트박스 판정이 앞으로 나와서 카운터가 나요. 이득이 오니까 잽을 써도 뜨게 되죠. 근데 전진성이 없는 기술들은 이렇게 헛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초풍 막히면 가만히 있어라 라고 풍신류들이 계속 말없이 압박 주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상대를 굳히고 자기가 원하는 싸움을 하라는 거죠. 파이법은 내밀지 않으면 헛치게 되니까 우린 좀 더 노리고 딜키하는 게 좀 쉬워지겠죠. 어떤 원리로 쓰는 건지 이해를 했으니 우리가 의미있게 움직이는 게 가능해진 거예요. 이제 상대가 1번에서 몇 번 딜캐를 당하면 우리가 초풍 막았을 때 가만히 있는다는 뜻이니까 이지를 걸거나 강력하지만 잘 피해주는 기술을 쓸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피하려는 것까지 심리가 진행이 되겠죠. 그럼 이때부터 사용하는 게 대초예요. 대초는 축보정이 있으니까 횡 잡으려고 쓰는 건데 그 외에 기타 잡스러운 바락도 잡아내기도 하죠. 당연하지만 바락하면 끊겨요. 근데 상대가 이득 프레임인데 바락한다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한 선택이에요. 가끔 고호스들한테 물어보면 풍류 상대는 횡신이 중요하다 하죠. 근데 내가 하면 안 피해지고 뭐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이때 필요한 것이 횡가드입니다. 대신 아무래도 한 가지로 확실하게 노린 게 아니라서 이렇게 강하게 때릴 순 없어요. 애초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움직임이고요. 어쩔 수 없어요. 참고로 풍신류들은 이런 식으로 횡가드도 잡는 기술이 있어요. 외초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좀 잘못 알고 있어요. 그냥 간지용 기술로 알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외초가 진짜 피지컬의 정수고 풍류 심리의 끝이에요. 외초는 앞에 설명한 것처럼 단계적으로 심리가 진행됐을 때 가장 마지막에 써요. 양쪽 횡신을 완벽하게 잡고 백대시도 잡아요. 이래서 아무런 심리 진행 없이 간지러운 외초를 써봤자 당하는 입장에서도 딱히 무섭지도 않고 사용하는 입장에서도 막 찌르는 기술의 끊기기 일쑤죠. 보통 동급 실력에서는 거의 대초로 거리 조절하는 게 다예요. 그래서 외초 잘 쓰는 사람이 진짜 풍류 잘하는 사람이에요. 약간 알기 쉽게 설명하기에 딱 좋은 자료가 있어요. 한 2-3년 전에 척새님이랑 무릎님 데스 중에 이거 척새님 웨이브 쩐다고 유명했던 문자인데 저렇게 웨이브 하기 전에 무릎님이 아무것도 내밀지 않고 움직임만 있는 걸 봤죠. 그래서 촉새님은 카운터나의 경우의 수를 순간적으로 배제하고 아예 웨이브로 페이크만 준 거예요. 겉보기엔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아마 이분들 머릿속에 저 차이나의 순간에 온갖 경우의 수가 다 지나갔을 거예요. 자, 천천히 한번 다시 봐볼게요. 이때 이미 낙법 이지선단은 버리고 바로 웨이브로 전향했어요. 지금 또 순간 무릎님은 빠르게 앉아 일어나면서 이지선단도 방어했어요. 그리고 계속 백대시도 입력되고 있죠.
이때 어중간하게 프레이미드 가져가려고 우종했으면 아마 떴을 거예요. 정상 속도로 보면 거의 6초 남짓한 시간인데 진짜 많은 심리전이 오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심리가 극도로 심화되는 경우는 드물긴 해요. 근데 이제 외초가 원래대로라면 이런 식으로 심리 진행이 중첩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방법은 있어요. 제 영상을 몇 번 보신 분들은 이제 알겠지만 심리전은 결국 경우의 수를 최소화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초풍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원잽이 카운터예요. 백투더 베이직이라고 하죠. 이 영상의 1번에서 소개했던 심리전이 결국 그 원잽을 견제하려고 있는 거였거든요. 영상이랑 같이 좀 설명해 볼게요. 초풍 상대하는 기본 스탠스는 두 가지면 충분해요. 원잽이랑 횡킹가드. 다른 거는 굳이 쓸 필요 없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반드시 원잽이어야 돼. 원투, 왼어퍼 나쁘진 않은데 반드시 원잽으로 하세요. 원투 왼어퍼는 어렵지만 분명히 보고 반응할 수 있어요. 가끔 구독자 피드백에서도 제가 얘기하는 건데 원잽은 철권에서 제일 안전한 기술이에요. 원잽은 절대 보고 못 띄워요. 띄우려면 원잽을 예상하고 뒤 안 보고 그냥 기술 쓰는 거야. 외쳐도 똑같아요. 원잽으로 견제하세요. 진짜 드물게 상단 높이 당하는데 새똥 맞을 확률이니까 무시 고고요. 자, 이걸 파괴하려면 상대방은 1번으로 돌아가서 제자리 초풍해야 돼요. 원잽은 보고 못 때리니까 초풍을 보고 쓰는 게 아니라 예상으로 쓴다는 게 중요해요. 그럼 결국 우리는 2번으로 돌아가서 가만히 있다가 딜키하면 돼요. 우리는 그럼 원잽을 쓰냐 안 쓰냐로 이지선다를 거는 거예요. 초풍은 이런 식으로 방어하는 게 제일 리스크가 적고 안전해요. 입감했습니까? 이렇게 대충 끝났어요. 당연히 실전에서는 이지선다, 페이크 스택 같은 것처럼 여러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마음처럼 잘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상대방의 경우의 수 하나는 뺐었어요.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